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구조이맘 산부인과 이승민 원장님과 함께 인터뷰 3탄 나에게 맞는 난임 치료법은 부제 인공수정은 정말 공짜인가요? 에 대한 말씀 주시기로 해서 오늘 이렇게 만나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조이맘 산부인과 이승민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임병원에서 가장 많이 시술하시고 계신 시험관 시술과 그리고 인공수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임병원의 임신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가임신, 두 번째 인공수정, 세 번째 시험관하기 시술입니다. 첫 번째 자가임신은 말 그대로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배란이를 잡아드리면 집에서 그날에 맞추어 잠자리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인공수정은 자궁 내 정자 주입술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배란기에 맞춰서 정액 중에 최상의 정자만을 따로 추출하여 자궁 내로 아주 가는 관을 이용하여 주입해서 통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시험관하기 시술은 체내에서 수정이 힘든 난임인 경우에 수면 마취 하에 난자를 채취하여 시험관에서 수정 및 배양 과정을 거쳐서 3일에서 5일 뒤에 수정란을 자궁 내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과배란 주사를 2주일 정도 매일 맞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외에는 아주 편안하게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 성공률은 어떻게 될까요? 네, 성공률이 참 궁금하고 힘든 문제인데요. 성공률은 보통 인공수정 경우에는 1회당 한 평균 20% 정도, 시험관하기 시술 경우에는 평균 35% 정도입니다. 35세까지는 성공률이 다소 높은 편이나 난자의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6세부터는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지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40대인 경우에는 시험관하기 성공률이 20%도 채 되지 않게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자마다 치료 방법은 말씀 주신 대로 다르겠지만 나에게 맞는 시술법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죠. 환자에 따라 난임 원인에 따라 모두가 다 다르죠. 자기에 맞는 임신 방법을 잘 찾아주는 것이 난임 전문 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며 의사의 오랜 진료 경험도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난임 기간이 1년 이내로 짧고 나이도 35세 이전이고 다른 특별한 난임 원인이 없으면 일단 자가임신을 먼저 3, 4개월 정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 임신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인공수정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인공수정을 처음부터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정자의 활동성이나 숫자나 기형이 정상인에 비해 다소 약간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35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원인 불명 난임인 경우에 조금 서둘러야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부부간의 성생활이 원만치 못해서 생기는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생리통이 아주 심한 자궁내막증이나 자궁성근증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을 해야 하는 경우로는 첫 번째, 양쪽 나팔관이 폐쇄된 경우, 두 번째, 정자의 상태가 인공수정을 못할 정도로 많이 좋지 않는 심한 남성 난임인 경우, 세 번째는 3번과 4번 정도의 인공수정에도 계속 임신이 실패하는 경우, 네 번째로는 35세 이상이며 3년 이상의 오래된 원인 불명 난임인 경우, 다섯 번째는 나이와 관계없이 난소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임신을 빨리 서둘러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생리주의가 25일 이내로 짧아지는 경우가 자주 있게 되면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궁내막증이나 자궁성근증으로 심각한 생리통이 있어서 임신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난임 시술 후에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크게 없을까요? 네, 그 점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인공수정은 뭐 아주 간단한 시술이라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시험관하기 시술의 경우에 수정란을 2개에서 3개 정도씩 하는 경우에는 쌍둥이 임신이 되는 경우가 한 30%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산의 위험성이 따르게 되죠. 그리고 드물지만 난소의 나이가 젊어서 난자가 20개 이상 많이 채취가 되어 바로 시험관하기가 임신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드물게 복수가 많이 차서 배 통증이 한 1주에서 2주일 정도 지속되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라는 게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니 이때는 치료가 가능하고 크게 걱정할 정도는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주간의 과배란 주사를 대부분 셀프로 매일 맞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것 외에는 아주 편하게 시술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원장님 또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난임 시술 비용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정부 정책으로 그런 난임 지원 금액이 많이 확대됐다고, 또 난임 환자 부담금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인공수정이나 배아이식비는 무료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2019년부터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비 국가 지원 대상자가 중위소득 120%에서 180%로 확대되었고, 자세한 소득 기준은 저희 병원 홈페이지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비를 먼저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으로 계산해보면 인공수정은 총 경비가 한 사이클당 20에서 30만원 정도 내외이며 시험관하기 시술은 평균 한 100만원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원래부터는 이제 중위소득 180% 이내인 경우에는 1회 시술당 50만원이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공수정이나 냉동배아 이식의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이제는 거의 없게 되었고, 시험관하기 시술 경우에도 총 60에서 한 70만원 정도 듭니다. 잉여배아가 있어서 냉동 보관을 따로 할 경우에는 한 50에서 60만원 정도 추가 경비가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은 분명히 난임 환자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